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세무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게 된 김명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회계라는 세상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상의 어떤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때 일반 전표로 보낼지 메인 매출 전표로 보낼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세법이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하고 접하게 되는 그러한 세금 중에 하나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장을 한다든지 뭐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어떤 회계적인 사건, 거래가 딱 발생을 했을 때마다 필요한 지식 중에 가장 먼저 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그러한 부가가치세법이 실제로 프로그램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부가가치세법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러한 지식을 활용을 할 때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잘못했다, 세팅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크로스 체크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믿어서도 안 되고,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지식은 이런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실현을 해봤더니 이게 왜 안 나오지? 이런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초보부터 뭐 중급 혹은 고급적인 고급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표 입력하는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정보들도 제공을 할 건데, 그런 만약에 뭐 숙련자들이다라고 하면 좀 지루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취사 선택을 해서 강의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부가가치세 활용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실제 거래가 어떻게 부가세 신고까지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제가 강조한 어떤 요번에 강의 내용들은 실제 사례를 활용을 해서 부가세 신고까지 어떻게 좀 실현을 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1분기, 2분기까지 전표 입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를 활용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습할 시간 그리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카데미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거하고 실무
세무사랑 프로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질적인 차원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무실에서 좀 뭐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진행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식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우선은 부가세 신고 어떤 신고 과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옛날 같지가 않아서 거의 자료를 수집을 할 때 홈택스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표를 실제 세금계산서를 보고 막 입력하는 뭐 그런 과정보다는 아마 거래처가 수임 동의가 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수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어떤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서 뭐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고 할 때도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게 이 내용을 아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실제로 거래처에서 받을 건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받을 건지, 근데 홈택스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지, 홈택스 아이디 비번도 필요하고, 그죠? 기본적으로 수임 동의는 당연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과정들을 먼저 선행하고 그리고 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 우리에게 신고할 때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화된 어떤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옛날에는 신고를 좀 늦게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좀 들고 들어가면, 신고서를 들고 들어가면 좀 봐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딱 나오잖아요. 그죠? 12시까지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약간은 좀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업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긴 하는데, 자료 수집을 거래처로부터 할 거냐, 아니면 우리 홈택스에서 세무사랑 프로는 원클릭 텍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나 아니면 뭐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신금융협회, 그 다음에 온라인 매출이다 뭐 이러면 각각의 오픈마켓 사이트들로부터 아이디하고 비번을 우리가 수치를 해서 뭐 그런 자료들을 매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수집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해야 될 거냐,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 수집이 원활하냐, 이런 것들이 미리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등록이나 회사 등록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세팅을 해놔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환경 등록사항을 이나 회사 등록사항을 확인을 하는데 이 순서가 뭐 1번, 2번 뭐 이렇게 나누지 말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거래처들한테 수임 동의도 안 해놓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을 우리가 조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임 동의도 해놓고 홈택스 아이디 비번 뭐 이런 것들도 다 받아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별로 사이트별로 뭐 오픈마켓 매출이다라고 하면 아이디하고 비번 뭐 이런 것들이 현실 적용할 때는 조금 애로 사항들이 있어요.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가 그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것들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내야지 내가 편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 세무회계 사무소에 다니는 직원들의 특성들을 보면 거래처한테 잘 안 물어봅니다. 그죠? 거래처한테 잘 안 물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들은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내가 모르겠으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내가 그 회사 직원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이런 걸 물어보면 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당연히 내가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최대한 파악을 해보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 마인드는 거래처한테 물어보는 거를 너무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면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그 종이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증빙들을 보고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를 잘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그냥 끌어다가 그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내용 검토를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세금 계산서 한 장 빼먹고 아니면 이중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끔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빼먹거나 누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금액을 오타를 치거나 공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은 이제 발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료를 끌어온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우리 그 뭐 경력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옛날에는 전표 입력하는 속도가 누가 빠르냐 막 이런 경쟁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뭐 1초면 그냥 업로드가 돼 버리니까 업로드 된 거를 그대로 신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업로드만 해가지고 그냥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그걸로만 신고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표를 보면서 이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제품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인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구입한 게 나왔어요. 세금 계산서로 받은 게 자전거 구입을 왜 했냐 이거죠. 근데 세금 계산서를 보지 않으면 그 자전거 구입한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죠? 물어봐야죠. 왜 니네 뭐 원재료 구입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자전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물어보고 그냥 매입세액 공제 받아버리고 원재료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물어보니까 그거 뭐 거래처에다가 주려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가 됐다고 해서 전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시간적인 거나 뭐 이런 게 도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전산화 됐으니까, 아유, 그거 뭐 업로드 하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 업로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죠. 신용카드 업로드 하면은 매입세액 공제 그냥 다 해준다고 하니, 뭐 카드 등록도 다 하고,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몫이죠. 그죠? 제일 업무 편하게 하려면 떠넘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있으면 직원한테 이 어떤 내역인지 공제 받을 거 안 받을 거 너희들이 먼저 한번 스크린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현실적으로 가맹점 명칭 보고 이게 공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튼 뭐 전산화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그렇게 막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자동 분계 기능이 있어서 과거에 했던 그러한 분계 패턴들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손 치더라도 순간순간 뭐 A 거래처에서 들어온 거는 상품으로 처리하고 B 거래처에서 들어온 거는 원재료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내용들이지만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확인을 좀 해야 된다. 거래처에게 확인하는 거,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자료 입력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때 상품 매출로, 예를 들어서 재화를 공급을 했을 때 매출이 일어났을 때 상품 매출로 세팅을 해놓으면 다 상품 매출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컴퓨터는 바보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근데 그렇게 그 메인 매출 전표나 이런 전표에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결과를 내가 해석해서 잘 정확하게 수정 변경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좀 뭐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뭐 소팅 기능을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면 업무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아마 좀 보여주려고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손으로 입력하는 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전산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끌어온 자료들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면 옛날에는 전표 입력하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을 했던 것들을 올려놓고 뭐예요?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고서와 뭐 부속 명세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은 어때요? 전표 입력 단계에서 어떤 서식 그 부속 명세서 혹은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게끔 코드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어때요? 손으로 직접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어떻게 입력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시연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세법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입력을 했는데 신고서를 보니까 이거는 좀 잘못돼서 시연이 된 것 같은데 나타난 것 같은데 이런 감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게 이제 경력자이기도 하고 뭐 경험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잡아낼 수 있으면 아주 세무사님들이 직접 막 입력하고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뭐 안목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합계잔액 시산표만 딱 봐도 얘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신고서, 부속명세서 작성하고 전자신고 뭐 하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 세무사랑 프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뭐 업무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업로드하지 않고 좀 입력을 손으로 해보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계라는 어떤 세상에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손으로 막 이렇게 차변 대변 분계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무 업무 진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때는 직접 한 번씩 입력을 해보는 게 이 입력을 해봤더니 이게 신고서에 어디로 들어가네? 뭐 이런 거를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그런 연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사례 문제들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4페이지부터 아마 우리가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